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시작합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귀신을 쫓으려고. 자, 주말 사이에 이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른바 이 물고문 끝에 숨진 10살 여아에게 정말 학대를 한 추가적인 또 내용들이 나왔죠. 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이모와 이모부 부부가 자신의 조카를 학대한 정황이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화장실에서 아이의 조카의 손발을 묶은 다음에 욕조에 담갔다 빼는 흡사 물고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당일에는 파리채와 나무 막대기로도 아이를 때렸고요. 또 지난 1월에는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조카에게 강제로 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배설물을 할게 했다.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응? 차마 이제 언급도 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잔혹한 이런 학대 행위를 했던 전 건데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주말에. 이게 사실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정말 충격이어가지고 하여튼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홍 기자가 설명을 잘했지만 이 사망 전날에도 4시간 가량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런 학대 폭행들이 이어졌던 건데요. 지난해 12월 말부터 무려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서 모두 14차례에 걸쳐서 학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대 방식 역시 끔찍하고 엽기적이어서 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경찰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확실한 증거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 동기를 추궁을 했는데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처음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다 보니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어서 이걸 쫓아내려고 했던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 이모라는 사람이 무속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모든 무속인이 다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제정신은 아닌 사람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원인은 아직 뭐 좀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가 결국 신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신념들은 자신의 행위를 맹신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마치 실제 이런 일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가 믿고 그것을 테마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계속 끝없이 이어가는 경향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유사한 사람들을 많이 제가 그 사건에 투입돼서 맡아봤는데요. 결국 이 동영상까지 찍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결국 보면 그 내용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내용 자체를 뭔가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테마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얘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가 나중에 범죄 행위의 증거로 활용되는 이런 뭐 그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이 조카를 학대한 이모란 사람, 이 무속인 검찰에 넘겨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고 했답니다. 잠깐 여기서 그때 모습 보고 얘기 이어나가시죠. 숨진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 저 때만 해도 그냥 참 뻔뻔하다 이 정도였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이걸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가수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피부 안쪽 피하 이 출혈이 전신에 광범위하게 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이제 갈비뼈에 골절도 있었고 이 치아가 빠져서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는데 이게 다 이제 학대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부가 조카 사망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살인죄로 기소했던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방금 우리 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치아가 이 식도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치아가 왜 빠졌냐? 그 이른바 물고문을 하던 도중에 그게 탁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사건이 터지고 과연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동학대 치사로 끝이 날까?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부검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검 결과 아이 갈비뼈가 골절이 돼 있었고
치아가 탈구될 정도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거라는 건 뭐 누가 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일단 동기가 처음에는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처음에 예, 변명을 예, 했었죠. 근데 지금 퇴마의식, 일종의 퇴마의식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넉넉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은 지금 이 부부에게 죄명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한 살인죄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었던 게 이런 이모부한테 자기 자식을 맡긴 그 엄마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였잖아요. 근데 그 엄마에 대한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면서요. 네, 지금 엄마도 아동학대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로 아이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이의 이모에게 나뭇가지를 줬답니다. 복숭아 나뭇가지인데요. 이 나뭇가지를 왜 줬는지 지금까지 수사된 바로는 아이의 이모가 딸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하니까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면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말리기는커녕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복숭아 나뭇가지를 자기 무속인인 언니한테 줬다. 이러면은 글쎄요. 당장 생각나는 게 나뭇가지로 그러면 우리 애를 때려도 된다. 뭐 이런 엄마의 약간 암묵적인 동의 뭐 이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에게 과연 어떤 죄명이 인정될까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숭아 가지가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귀신을 쫓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파리채하고 빗자루 같은 것으로 아이를 때렸다라고 이제 이모하고 이모부가 진술을 했는데 예. 검찰에서 보는 건 이 복숭아 나뭇가지로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럼 아이가 결국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이 친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근데 일단 통상적으로 이 복숭아 가지를 주고 뭐 퇴마의식 하는데 쓰라고 줬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아이가 사망할 걸 예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아이가. 예. 그래서 뭐 사망에 관련된 책임을 지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임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공범, 그러니까 방조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 복숭아 나무가 잡귀를 쫓는 존재로 이런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뭐 인식이 되고 있나 봐요. 특히나 이 부적에 찍는 도장 이거를 복숭아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제사상에 보통 복숭아가 아무리 맛있게 생겼어도 제사상에 안 올리는 이유가 오면은 이제 조상들이 복숭아 나무에 겁을 먹고 이제 오질 않는다 이런 속설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자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런 속설이 있고 또 뭐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뭐 통용이 되는지 몰라도 그 엄마라는 분이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사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좀 차단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동생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믿고 마치 그것이 어떤 마지막 정말 끝까지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져서 결국 동조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